안녕하세요. 오늘 정신분석의 뜰 락강 스터디 용어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욕구와 욕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신분석 사전에 욕구와 욕동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그거를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욕구는 프로이드가 본능이라고 말한 것, 즉 욕동의 영역에 대립되는 순수하게 생물학적 개념이다 그랬습니다. 욕구는 생물학적인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생체적인, 기질적인 그런 욕심, 그게 욕구예요. 락강은 아이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언어로 그 욕구를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에 이러한 차이가 근거한다고 하였다. 요구와 욕구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요구는 욕구가 말로, 언어로 표명될 때 그것이 요구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유아는 자신의 욕구를 욕으로 설명해야 된다. 그렇죠. 말로 설명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욕구와 요구 사이의 분리를 유도하는 무엇인가가 도입된다. 그렇죠. 욕구가 말로 표현될 때, 표명될 때 거기에는 분리를 유도하는 무언가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도입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모든 요구가 욕구의 설명일 뿐 아니라 사랑을 향한 일종의 무조건적인 요구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요구에는 사랑의 욕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원래 욕구라는 개념은 신체적이고 생물학적 개념인데 먹는 거, 싸는 거, 자는 거 이와 같은 신체적인 어떤 욕망의 차원인데 신체적인 어떤 그 바램의 차원이에요. 근데 이게 요구라는 말로 표명될 때 그 요구 안에는 단순히 신체적이고 본능적인 차원뿐 아니라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의 욕구가 만족될까요?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욕구와 요구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사랑을 향한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녀 역시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욕구와 요구 사이가 분리된 결과는 만족될 수 없는 찌꺼기인데 결여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욕망 자체다. 그러니까 욕망 이퀄 요구 마이너스 욕구라고 그랬죠. 그것은 잉여향락 플러스 결여가 되는 것입니다. 잉여향락 플러스 결여. 그것이 욕망이에요. 그러므로 욕구는 순수히 기질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간헐적 긴장이며 기질적인 이유라는 건 신체적인 이유를 얘기하겠죠. 배고픔, 성욕구, 배변욕구. 그것은 문제되는 특정한 욕구에 부응하는 특정한 행위에 의해 전적으로 방출된다. 욕구는 행위에 의해서 방출돼 버려요. 행위에 의해서 전적으로 방출돼요. 그런 반면에 욕망은 만족될 수 없는 항구적인 힘이며 욕동을 결정하는 항구적인 압력이다. 욕망은 만족될 수 없는 항구적인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의 변증법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욕망이 만족되면 욕망의 변증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욕망이 단 1회로 충족되기 때문에 거기서 결여가 없다면 다시금 욕망이 발동될 수 없는 것이죠. 변증법적 운동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욕망은 만족될 수 없는 항구적인 힘이고 욕동을 결정하는 항구적인 압력이다. 그러니까 결국 욕동도 결여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결여가 얼마나 마그마처럼 응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욕동의 정도가 결정되겠죠. 사실상 언어로 그러한 욕구를 설명하려는 순수한 욕구의 주체가 존재하는 예는 없다. 순수한 욕구의 주체라는 건 뭘 말할까요? 순수한 욕구를 언어로 순전하게, 순수하게 100% 표명할 수 있는 주체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순수한 욕구와 그 욕구의 표현인 요구의 차이는 표현되는 순간으로부터만 존재하는데
말로 표현되는,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에 그 차이가 도입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이미 순수한 욕구가 무엇이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말로 표명될 때에는 나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이었지? 이거를 갖다가 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애매모호해진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원했었지? 내가 뭐를 욕구했었지? 거기에 대한 이 투명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욕망을 만족시키는 욕구는 욕으로 표명되는 순간 분열되는 거예요. 욕구의 분열. 그게 요구입니다. 욕구가 분열되는 거, 그게 요구예요. 그 요구가 만족되지 않는 찌꺼기, 그게 욕망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결여거든요. 결여. 따라서 전 언어적 욕구 개념은 단지 하나의 가정이며, 전 언어적 욕구 개념, 완벽하게 충족되는 욕구라는 개념, 이건 하나의 가정이란 얘기예요. 이러한 순수한 욕구의 주체는 신화적인 주체다. 배고픔이라는 계열적 욕구조차도 순수한 생물학적 소요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구조에 의해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순수하게 배고픔이라는 욕구도 거기에 뭐가 묻어 있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요구가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고픔을 충족시키는 것이 단순한 음식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음식과 함께 음식의 공여자가 제공하는 사랑이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욕구 충족은 결국은 결여를 유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욕구가 생물학적으로 만족되는 데 대한 잉여 향락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정은 락강이 인간 욕망과 모든 자연적 또는 생물학적 범주들 사이의 근본적 차이에 대한 이론들을 유지하는 데 유용한 것이다. 이 가정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인 욕구조차도 단순한 생물학적 소요로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욕망의 구조에 의해서 개념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욕구는 생물학적인 만족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또 다른 요구의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차원. 그 말에는 말이라는 요구로 표명된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죠. 욕구는 생물학적 차원이니까 사랑에 대한 욕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랑에 대한 요구라고 표현해야겠죠. 사랑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욕동이라는 개념입니다. 욕동에 대한 프로이드의 개념은 성에 대한 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인간의 성의 변별자질은 다른 동물들의 성생활과는 반대로 그것이 어떤 본능, 어떤 대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고정된 고유한 관계를 함축하는 개념, 어떤 본능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성의 변별자질은 어떤 본능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욕동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이에요. 욕동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이에요. 그 욕동은 굉장히 다양하고 주체의 삶의 역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발전한다는 면에서 본능과 달라요. 본능은 신체에 의존해요. 본능은 신체에 의존하지만 욕동은 삶의 역사, 삶의 이력에 의존하고 있는 게 욕동이라는 거예요. 욕동, 이건 충동과 같은 개념입니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욕동이라는 개념을 쓰고 락강에 의하면 이건 충동이라는 개념을 쓰죠. 락강은 욕동과 본능 사이의 프로이드의 구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한다. 본능은 신화적이고 전 언어적인 욕구를 나타내는 데 반해서 욕동은 생물학의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그러니까 욕동은 생물학적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욕구는 생물학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욕구는 생물학적인 용어인 반면에 욕동, 충동은 생물학적인 용어가 아니다는 거예요. 욕동들은 그것들이 결코 만족될 수 없고 한 대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주위를 계속해서 맴돈다는 면에서 생물학적 욕구들과 다르다. 네. 욕동은
만족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욕구는 만족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욕동은 만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욕구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욕동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목표 주변을 맴돈다는 것입니다. 맴돌아요. 목표 주변을 맴도는 게 이 욕동이죠. 충동이에요. 락강은 욕동의 목적이 한 가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목적을 따르는 것, 즉 대상주의,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대상주의를 맴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욕동, 즉 충동은 목표로서의 대상주의를 맴도는 것이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표 주변을 돌므로써 이 향락을 누리는 거예요. 목표 주변을 돌므로써 향락을 누리는 거예요.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꿈인데 이 사람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정당 가입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조그만 중소도시에 군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으로부터 출발해야겠죠. 예,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이라는 목표, 대상 주변을 도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 목표 주변을 끊임없이 도는 것이죠. 충동이란 개념, 욕동이란 개념은 결코 목표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욕동의 실제 목적은 완전한 만족이라는 어떤 심화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것의 순환 도로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즐거움의 실제 원점은 이 폐쇄 회로에서의 반복적 움직임이다. 즐거움의 원점은 폐쇄 회로의 반복적 움직임이에요. 욕동의 실제 목적은 완전한 만족이 아니라 순환 도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환 도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목표 대상을 정점으로 해서 순환 도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대상 주변을 돌아서 다시 주체의 무의식으로 들어가고, 무의식으로부터 출발해서 다시 대상 주위를 돌아서 다시 무의식의 결여로 들어가고, 이렇게. 그 도는 운동 자체에서 향락이 있는 것입니다. 도는 운동 자체에 향락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표에 도달해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에요. 락강은 세미나 7에서 인간 주체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바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오는 그 고통, 그게 바로 쥐상스라고 얘기합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 그걸 쥐상스라고 그래요. 향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가 욕동을 압력과 목적, 대상 그리고 원천이라는 4개의 불연속적 요소들로 이루어진 몽타주로 정의했다는 것을 락강은 그의 독자들에게 일깨운다. 욕동, 충동은 따라서 어떤 궁극적인 소요, 고태적이고 원초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될 수가 없다. 본능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문화적이고 상징적인 구조 개념이다. 충동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개념이에요. 역사적인 개념이에요.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락강은 욕동의 개념에서 에너지론과 수력학에 대한 프로이드의 작업에 남아있는 참조들을 없애버린다. 욕동의 4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3가지 욕동의 회로를 주장한다. 그것은 능동태, 보는 것, 재귀태, 자신을 보는 것, 수동태, 남에게, 세상에 보여지는 것, 이 3가지 회로예요. 능동태와 재귀태는 자가성애적이다. 보는 것이나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자가성애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락강으로 말하면 뭘까요? 이건 상상계에 해당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주체가 결여되어 있다. 거기에는 주체가 결여되어 있어요. 주체가 없어요. 거기는 자아가 있을 뿐이죠. 자아가. 보는 것이나 나를 보는 것은 자아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보여지는 것은 주체가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 주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오직 수동태 욕동만이 그 회로를 완성할 때 새로운 주체가 된다. 이는 비록 수동태이긴 하지만 욕동은 본질적으로 항상 능동태인데, 그것은 락강이 3번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으로 쓰기 때문이다. 추측컨대 피학성과 같은 욕동의 수동적 단계들도 능동성을 포함한다.
피악음란증 또는 피악증도 나로 하여금 당하게끔 능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욕동의 회로는 주체가 쾌락 원칙을 위반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충동은 쾌락 원칙을 넘어가는 것이죠. 충동은 현실 원칙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성이 구강욕동과 항문욕동 같은 서로 다른 원천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많은 부분 욕동들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처음에 이러한 구성 요소적 욕동들은 무질서하게 독립적으로 기능하지만 사춘기에 그들은 성기관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직되고 통합된다. 성기기에 가서 모든 성적 구성 요소들이 통합된다고 보는 게 프로이드의 이론이죠. 그러나 락강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락강은 모든 욕동들의 부분적인 성질을 강조하지만 두 가지 점에서 프로이드와 다르다. 락강은 성기대가 으뜸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매우 불안정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기기에 성의 욕동들이 완성된다, 통합된다고 보는 거에 프로이드라면 락강은 100% 통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부분 욕동들이 어떤 완전한 조직화나 융합을 달성할 수 있다는 프로이드의 생각에 반대한다. 따라서 그는 프로이드 이후에 어떤 정신분석가들에 의해 지지되었던 개념인 부분 욕동들이 조화로운 형태로 완전히 통합된다는 개념에 도전한다. 두 번째, 락강은 욕동들이 전체 성기 욕동의 부분들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단지 성을 부분적으로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욕동들은 부분적이다. 모든 욕동은 부분 욕동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성의 생식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즐거움의 차원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락강이 얘기하는 부분 욕동이라는 것은 성적 쾌락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부분 욕동인데 거기서 말하는 성적 쾌락이라는 것은 섹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섹슈얼리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기적 결합을 향한 욕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 주의상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락강과 프로이드의 차이예요. 그래서 락강은 네 가지 부분 욕동을 식별해요. 구강 욕동은 입술이 성감대이고 젖가슴은 부분 대상으로 가지며 빠는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빠는 행위를 통해서 주의상스를 맛보는 것이고, 항문 욕동은 항문을 성감대로 갖고 대변이 부분 대상이며 누다라는 동작을 통해서 주의상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시각욕동은 눈이라는 성감대를 갖고 있고 시선이라는 부분 대상을 가지고 있으며 보는 동작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죠. 청각욕동은 귀라는 성감대를 갖고 있고 목소리라는 부분 대상을 가지고 있으며 듣는 행위를 통해서 달성되는 거예요. 구강욕동과 항문욕동은 요구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 시각욕동과 청각욕동은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 1957년 욕망의 그래프의 맥락에서 락강은 욕동의 수학수로서 /s 지향한다 대문자 D를 제안했어요. 이것이 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것이죠. 이거 /s 지향한다 대문자 D. 이것은 충동의 공식입니다. 네, 욕동의 수학소 또는 충동의 공식이에요. 이 수학소는 요구와 관련하여 비금진 주체, 의식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 없이 지속되는 요구의 강요 앞에서 주체의 희미해져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충동이라는 것은 결여를 지향하는 거예요. 충동이라는 것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목표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돌아서 다시금 무의식적 결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여로부터 다시금 욕동이 출발해서 목표를 돌아서 다시 또 무의식적 결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의 희미해져감을 의미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충동이 도달하는 마지막 종착역은 결여예요. 결여. 프로이드의 작업에서 욕동 이론의 다양한 재공식화를 통하여 한 가지 일관된 특징은 기본적인 이원론이다.
처음에 이 이원론은 한편에서의 성적인 욕동과 다른 한편에서의 자아 욕동 또는 자기 보존 욕동 사이의 대립의 관점으로 생각되어 왔다. 초기에는 그렇게 됐었죠. 그러나 자아 욕동이 그 자체가 성적이라는 프로이드의 점진적인 이해 때문에 이것은 문제시되었고, 그러니까 성적 욕동이나 자아 욕동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왜? 자아 욕동에도 성적 욕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삶의 욕동, 생명 충동과 죽음의 욕동, 죽음 충동, 이 두 가지로 욕동을 이원화해서 재개념화하게 되었죠. 락강은 프로이드의 이원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융의 이론론에 반해 융은 모든 정신적 힘들이 정신적 에너지라는 단일한 개념으로 환원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일한 개념으로. 그러나 이 락강은 주체의 분열을 얘기하죠. 주체의 통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열을 얘기해요. 락강은 여러 종류의 욕동들 간의 대립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상징계와 상상계 간의 대립에 의해서 이원론을 재개념화하길 좋아한다. 따라서 락강에게 있어서 모든 욕동은 성적인 욕동이며,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동이라는 것은 엄마와의 합일의 나르시시즘적 쥐상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섹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욕동들은 죽음의 욕동이다. 왜냐하면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을 넘어서기 때문에 죽음의 욕동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욕동은 과도한 것이고, 과도하다는 것은 쾌락 원칙을 넘어서고 현실 원칙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파괴적이기 때문에 모든 욕동은 죽음 욕동이다. 모든 충동은 죽음 충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동은 그 한계를 넘으려는 본질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욕동은 죽음 욕동이다. 모든 욕동은 욕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 두 가지 욕동은 성기 욕동과는 반대로 주체의 영역에서 기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체라는 것은 자아 차원이 아닌 무의식적 주체를 얘기하죠. 성기 욕동은 대타자의 편에서 그 형태가 발견될 것이다. 그러나 욕동은 단순히 욕망에 대한 다른 이름이 아니다. 욕동, 충동은 욕망이 실현되는 부분적인 측면들이다. 그러니까 욕망에는 욕망도 있고 욕동도 있는 거예요. 충동도 있는 거예요. 이 충동은 욕망의 부분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욕망에 속하지만 상징계에서 발원되는 욕망, 상징계에서 실현되는 욕망과는 결이 다른, 차원이 다른 어떤 또 다른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게 충동이라는 거예요. 욕동이라는 것이에요. 욕망은 하나고 나누어지지 않는 반면 욕동은 욕망의 부분적 발현이다. 욕동은 욕망의 부분적 발현이다. 한편으로는 욕망은 상징계를 향해서 발현되고, 한편으로는 욕망은 실제계를 향해서 충동으로 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이 상징계를 지향한다면, 정확한 목표에 도달한다면 충동은 실제계를 지향하고 있고, 정확한 목표에 도달하지 않고 그 주변을 돌면서 자신의 결여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원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